안녕하십니까, 안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임대차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임대차에 관한 문제는 제가 두 번으로 나눠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문제를 보시죠. 필수 기본 문제에서 1번입니다.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가 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이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 1번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맞죠? 따라서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2번 지상권은 양도 임대 담보 증의 제공이 자유롭고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이 지상권은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고요.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상권자의 지위가 임차권자의 지위보다 강하겠죠. 3번 임차인의 지위는 지상권자의 지위에 비하여 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자, 지상권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다만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가능하고요. 임차권, 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계약을 하면서 지료 지급에 관한 차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그것은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니까요. 4번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의 지급이 그 요소죠.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료의 지급이 그 요소가 아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지상권자에게는 지상물 매수 충후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을 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토지 임차행위에게도 똑같은 거 인정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토지 임차행도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소멸 후의 투하자본 회수 방법으로 부속물 수거권과 매수 청구권을 가지나 임차인에게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소실됐어요. 그럼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서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자신의 의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거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관 의무 위반에 기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임차권이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것은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책임, 의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임대인은 목적물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지문인 거죠.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다면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게 되는 거죠. 3번 임차권은 등기되어 있는 경우랄지라도 자, 임차권이 등기하게 되면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돼요. 그뿐이에요. 다른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했더라도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했어요. 그러면 뭐만 가질 뿐이에요? 대항력만 가질 뿐이죠. 그 권리 자체가 물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임차권은 물권이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자, 임대는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다면 임대인은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의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만 임대인이 이러한 보존 행위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잘못된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입니다. 3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이죠. 1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토지의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죠.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 임차권 등기죠. 두 번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받습니다. 따라서 1번 질문은 토지 임대차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이기 때문에 건물을 등기하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문에 보존한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는 임차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에요. 자, 근데 거절하지 못하는데 다만 이러한 보존 행위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따라서 3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면제나가 아니라 이거 오타입니다.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X. 언제나가 아니죠. 이러한 보존 행위를 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X가 됩니다. 4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요게 잘못됐죠. 없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 멸실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년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X죠. 2년분이 아니라 2기죠. 2기. 특히 2기분입니다. 특히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 일반적으로 월세이기 때문에 2년 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5번도 X가 되네요. 따라서 이 문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됩니다. 4번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부동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하기 위해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를 행긴다, 대항력이 행긴다, 맞는 질문이고 중요하죠. 3번 임대인이 임대문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했어요. 자,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후에 전차인이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X죠.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X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네요.
5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죠.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이러한 부속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 잘못된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언제 인정이 되냐면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죠. 물론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당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1번 임차인의 차임 지급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를 가진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틀린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다. 맞는 질문인데 조금 애매할 수는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3번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 임대인에게는 적극적 의무가 있죠. 4번입니다. 자,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으로서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용 상한 청구권이죠. 다시 말하면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 빼고 나머지는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차피 임차권을 양도하고 전대하는 것은 제한돼 있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제한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양도 전대 제한은 이미 제한되어 있는 것이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이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겠죠. 왜요? 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으니까. 5번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타인 소유물의 임대차 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건물도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서 처분권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처분권이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는 처분 행위가 아니라 관리 행위로 이해해요.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처분권이 없지만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할 수 있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처분 행위가 아니라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도 임대할 수가 있고요. 또 임대차 목적물이 꼭 임대인 소유일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에 틀린 것은 1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여하는 때죠. 자, 주가 임대인입니다. 이 앞에 주택이라는 말도 없고 상가라는 말도 없죠. 그러면 뭐예요? 민법이죠.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니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 갱신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만료전 6월부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답은 뭐가 되는 거죠? 2번.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가 답이 되고 임대인 앞에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절대로 주택임대차법부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2번이 답이네. 7번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임대차의 목적물의 수수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X예요. 자, 임대차 계약도 대표적인 낙선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해주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대할 수 있다. 맞죠? 제가 앞 문제에서 왜 타인의 물건이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3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임차주택이죠.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임차 보증 만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하여도 물건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임차권을 등기한다 그래서 물건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다만 대항력을 취득하게 돼요. 근데 대항력은 물건으로서의 성질이죠. 따라서 물건의 성질인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고요. 5번,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X입니다. 우리 민법이 반대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협력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하는 것이 통솔의 태도이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8번입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해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이죠. 자, 1번.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권장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그러면 부속시킨 물건이 뭐 한 거죠? 부합된 거죠. 임대인 소유가 된 거죠. 이때는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부속물 매수는 청구할 수는 없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부합되지 않아야지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성 부분이 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부속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1번 지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합되지 않아야 되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유익비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받을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 부속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을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경우로 한정되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부속물 매수 청구라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죠.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 포기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4번입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매매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그 매매 대금은 동시에 항변권은 발생하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X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앞뒤가 뒤바뀌어 있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유익비 상환 청구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이 문제는 별표해 두시고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 문제 지문을 이용해가지고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비 유입비가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죠. 따라서 임차인의 유입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X죠. 이에 반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죠. 따라서 2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이거는 3번 건물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앞에 뭐 주택이다, 상가다 이런 말이 없다면 민법상 임대차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려요. 4번과 5번은 맞는 질문인데 시험에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4번 물권법에서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의 제3자의 권리 취득을 보호하는 제도는 게르만 법적 요소를 받아들인 거고요. 5번 우리 물권법상 부동산 등기제도 역시 게르만 법적 요소를 받아들인 겁니다.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수험전에 의미가 없는 거니까 4번, 5번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예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의 양도죠. 1번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임대인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점이죠.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다만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자신의 권리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은 1번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문제 풀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임대차랑 나머지 문제를 풀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겠네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